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VBA로 넘어왔어요. 이제 VBA하고 개체만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이, 뭐랄까, 출제 빈도도 낮고,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코딩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출제됐던 문제 보시고,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정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삼은 게 80점이잖아요. VBA하고 16, 17장을 합쳐도 매회 한 문제, 두 문제, 뭐 많아야 두 문제 반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과감히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번 간단히 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 또 보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실기에서도.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쭉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VBA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 그래서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VBA 창 열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각각의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개체라고 하는 게 뭐냐, 속성이 뭐냐, 메소스가 뭐냐, 이벤트가 뭐냐, 뭐 이렇게 컬렉션, 프로시저 얘네들이 있는데 뭐 출제된 지도 오래됐고 그냥 간략하게만 이런 거구나 상식선에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개체라고 하는 거는 엑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통합 문서, 시트 쉘, 차트의 폼을 구성하는 컨트롤 등. 그러니까 하여간에 어떤 목적체, 여러분들 오브젝트가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대상체 이런 걸 모두 하나하나 모두 다를 개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속성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소스라고 하는 거는 그 개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 이렇게 핵심 포인트들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오브젝트는 딱 그냥 뭐라고 요약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뭐예요? 그 속성의 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메소스는 동작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발생하는 것 그지?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우스로 클릭한다, 더블 클릭한다, 메뉴를 선택한다. 이런 등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로시저는 각각 뭔가 하나 실행하기 위한 최소의 하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위. 프로시저가 모여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시저보다 더 작은 거는 우리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된다라는 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VBA 프로그래밍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죠? 하나의 사물. 좋다. 요거 아주 정리가 좋네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정의를 우리 요걸로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게 거긴 한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요렇게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메소스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행동, 그죠? 뭐 동작 이렇게 우리 본다 그랬고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용어의 개체 모음은 이제 컬렉션이라고 했고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발생되는 것들, 뭐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것들이죠. 프로퍼티는 고유한 성질 됐고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 다음 중 VB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똑같은 문제인데 뭐 개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 메소스 이렇게 동작 나왔고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성질 다 좋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사건으로 특정 사건 발생하면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개체에 발생할 이벤트의 종류는 동일하다 그랬는데 다 틀리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기에 가보면은 이벤트 창이 나와요 따로. 그래서 그 이벤트에서 어떤 거를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마우스 오버, 마우스 무브 마우스가 움직일 때 실행할 것 또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다 서로 이벤트는 다르게 됩니다. 자, 이제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제 변수는 변소가 아니고요. 변수는, 배열업을, 그래서 변하는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구단을 계산한다, 그러면 9 곱하기 9는 8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요, 얘네가 들어갈 각각의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단위라고 하는 변수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들어가는 이 값들이 있겠죠.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있고, 이러한 어떤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값들이 바뀌잖아요. 9단을 할 때는 9가 들어가겠고 8단을 할 땐 8이 들어가고, 그래서 변하는 값, 그래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네를 선언을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앞에서 잠깐 봤는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dim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거고, 여기다 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s는 얘는 뭐뭐뭐처럼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 우리 인티저, 정수로 할 거다. 그래서 인티저 이렇게 하면은 이 변수의 형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언한 변수가 문자가 들어갈지, 숫자가 들어갈지, 실수가 들어갈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 이름 그대로 뭐예요? 아, 변하는 값. 그리고 얘네는 우리 주격 장치에 이런 공간을 할당을 해놓고 여기에 값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값을 변화시켜서 뭔가 계산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변수 선언은 우선은 키워드, 변수 이름, as, 데이터 유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깊이 가지 말자고요, 우리. 왜냐면은 깊이 가면 힘들어져.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얘로 dim y as string 이렇게 나오는데, string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y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첫 번째 di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시저 처음에 우리가 선언을 하고 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변수 선언문이에요. 변수 선언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모듈의 처음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모듈에. 얘는 어디에요? 프로시저 처음에 선언을 해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는 모듈 처음에. 그 다음에 우리 프리브레이트하고 퍼블릭은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얘네 각각 모듈의 처음에 선언하고 모듈의 처음 선언해가지고 얘는 어때요? 해당 모듈 내에서만. 얘는 퍼블릭이니까 공용이잖아요. 공용이기 때문에 모든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프로시저 변수 이름 지정 방법에는 우선은 문장 부호나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대요. 문장 부호라고 하는 거는 뭐 따옴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총 이제 변수 이름은 255자까지 가능하고 숫자, 문자, 밑줄을 포함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키워드를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령어예요. 뭐 if, for 이런 거, while 이런 애들. 데이터 유형에는 변수에 남길 자료의 크기나 유형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 정수일 때는 인티저,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스트링 이렇게 지정한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그랬는데, 전역 변수는 모듈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 뭐였어요? 좀 전에 봤던 퍼블릭 같은 거. 지역 변수는 우리 프리웨이트, 해당 프로시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고요. 그 위치가 달라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서브 로컬 베어러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역 변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하위에, 이 서브 하위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저 변수 선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 해당하는 프로시저의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얘는 전체 모듈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여기서 선언을 해버리면은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는데요.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여기서는 쓸 수 있는데 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 안에 쓰는 경우에는 지역 변수라서 여기만 쓰고, 얘를 위에다가 써주면은 다른 단위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 해주시고 실행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타이핑을 치셔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해주시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해주시고 시트 1에다가 할까? 여기다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얘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여기에 보시면 실행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딱 눌러주면은 매크로 이름 해가지고 실행 딱 눌러주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보셨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실행 눌러주면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실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 위치를 이 안에다 놓으면 여기 안에서만 쓰는 거고,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그 해당하는 모듈 내에서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서브 로컬이에요. 로컬, 지역 변수. 얘가 지금 이 서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지역 변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S 스트링 메시지죠. 스트링 메시지. 여기 있는 이 스트링 메시지는 문자열 변수로 선언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스트링으로 됐구나. 변수 스트링에 메시지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열을 대입시킨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때 보면은 이 는이라고 하는 게 같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변수와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는 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값을 여기다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를 이렇게 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문자열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if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a는 10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이때는 얘를 두 개를 비교한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앞에 연산자가 없이 그냥 단순히 나열을 했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값을 앞에다 넣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셨죠? 같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스트링 메시지 내용을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에서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는 거죠. 다음에 outside scope 얘는 이제 외부 프로시저죠. 여기 바깥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local variable에서 선언한 얘를 변수가 적용돼요? 아니죠. 왜? 얘는 요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쓰려면은 얘가 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변수 선언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죠? dim, string as string. 얘는 문자열로 변수를 선언한다. 자, 3차원 배열 변수 선언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배열 변수명 주고 면 행렬. 3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행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 장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3차원이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얘가 2차원인 거예요. 행렬이 있는 경우. 근데 이런 게 이 뒤에 또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칸을 안 칠게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죠. 장수, 여러 가지 장수. 여기서는 면이라고 했는데 여러 장수가 뒤에 이렇게 나열돼 있는 거죠. 우리가 파일 첩 보시면은 캐비넷 같은 경우 서랍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그 뭐 첩보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서류 철 막 찾는 거 아시죠? 서랍 딱 열어가지고 그게 이제 3차원인 거예요. 서류철 하나가 한 장인 거고 거기 여러 개가 쭉 나열돼 있으니까 걔네가 이제 면이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설명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왜냐하면은 얘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 VBA 배열 선언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배열 변수에 대한 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여기에 9가 들어가든 8이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변수를 이렇게 하나의 한 변수의 값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우리가 배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 여기다 뭐 구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칸을 3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을 넣고요. 여기에는 값을 넣고요. 여기엔 결과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이 훨씬 편해지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변수가 여러 개면 변수를 매번 갖다 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구구단하고 여기다가 1 또는 2 이렇게 가로를 져가지고 해주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칸, 2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칸, 3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칸의 값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배열 변수예요. 나중에 정보 처리하실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설명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걸 보통은 우리가 행렬 값을 갖는 단순 배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값을 갖는 얘네를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애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쪼갤 수 있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만약에 9다 그러면 여기는 1,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 왜? 1행 2열. 그 다음에 2행 1열. 이거 우리 행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안 배웠나? 3,1이고 얘는 3,29.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으로 쪼개가지고 더 많은 변수 하나에다가 더 많은 값을 넣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2차원 변수예요. 얘가 2차원입니다. 자, 3차원은요. 이러한 2차원 변수를요. 여러 장 깔아놓는 거예요. 이런 게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면 모르고 그냥 알면 대충 이런 거구나.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갑니다. 자, 옵션 베이스 1 그랬어요. 얘는 이 베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 야구에서는 홈베이스 기준점이잖아요. 빠따로 치기도 하고 거기 들어오면은 홈런이 되기도 하고 뭐 홈인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얘네의 변수의 시작점을 1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변수는 원칙적으로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1인데요.
0으로 시작합니다. 0으로. 별수의 별도로 변수에 초기값을 넣지 않으면 그 값은 무조건 0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1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이게 뭐야, 지금. 여기에 보면 얘가 행이고요. 좀 전에 우리 잠깐 보셨잖아요. 얘가 열이고요. 얘가 면인데 면은 이제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장이나 이런 게. 그럼 보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즉 4행 2열짜리 변수가 여기에서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총 몇 개의 값을 넣을 수 있어요? 8가지 값을 넣을 수 있죠. 근데 이 앞에 3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장수가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장? 3장이 존재하는 거죠. 칸이 좀 틀려도 이해하세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1번 보기 볼게요. 3차원 배열이고 요소는 모두 24개다 그랬어요. 이게 8, 3, 24 맞죠? 아, 여기에 각각 내가 넣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총 24개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 바로 여기에 있는 요소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베이스 1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 1, 1이 됩니다. 만약에 이 베이스 0으로 지거나 얘를 생략했다면 얘는 0, 0, 0이 돼요. 항상 변수는 0부터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 비주얼 베이직하고 C나 자바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 비주얼 베이직은요, 우리 변수에 있는 요 첫 번째 값이 원래 기본 111이에요. 근데 나머지 C나 자바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문제는 이렇다 그냥 그렇게 가자고. 자, 배열 요소의 데이터 형식은 모두 인티저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인티저네요. 자, 배열은 4행 2열의 테이블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거는 얘예요. 왜? 이 베이스 1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세요. 이거 파고 들어가면은 정말 뭐 별의별 걸 다 배워야 돼요. 그냥 이런 거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기 하실 때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 MSG 박스 이렇게 주면은 스트링 MSG 바로 위에 있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요, 컴마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밑에 이제 다음에 나올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이렇게 탭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컴마 찍어주면 타이틀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연습이야.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또 컴마 찍어주면은 헬프 파일 나오는데 생략합니다. 컨텍스트도 생략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딱 눌러주니까 앞에 크리티컬이라고 나오고 이 타이틀의 연습이라는 게 표시가 되죠. 이 아이콘 기억하세요. 요게 뭐야? 크리티컬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컴마를 다시 한번 찍어주면 또 나와요. 그래서 디폴트 버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탭키 눌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실행을 눌러보면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I 모양으로 나와요. 이 아이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중대 메시지 X,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I. 익스클레메이션은 뭐냐? 이거 한번 보죠. 이것도 한번 바꿔서 볼게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 제가 목이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금방 목도 쉬고 하는데 익스클레메이션 요거 맞나요? 발음이 맞냐? 익스클레이메이션이에요. 뭐야? 아무튼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실행 눌러보니까 이때는 삼각형으로 I가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이 아이콘 인수가 이렇게 나타난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인풋 박스는요, 얘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변수, 메시지, 제목 이렇게 하면은 입력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트링 메시지 이거 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한번 뭔가를 입력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는 앞에 입력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메시지를 넣어 볼게요. 얘네가 문자열에서 이게 문서에서 가지고 오면은 따옴표가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여기다가 야, 컴알 1급 그냥 재밌는 거야. 그냥 뭐 시험에 안 나와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제목은 연습. 그 다음에 기본값은 뭐라고 표시할까? 야, 너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컴마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력 나오고요.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기본값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야, 출력 한번 해보자.
남자분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이렇게. 야, 뭔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뭔가 피드백이 나오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야, 출력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메시지 상자로 해서 이렇게 DP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코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그냥 기억만 하세요. 자, 됐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봤던 매크로예요, 매크로. 이제부터는 이 포문이나 while문 이런 반복문이 나오는데요. for next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조건만큼 얘를 반복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var1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인데 변수 선언을 안 했죠. 비주얼 베이직만 이래요. 비주얼 베이직만 변수 선언을 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무조건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변수 선언 없이 쓰면 얘의 기본값은 0이에요. 아셨죠? 자, 이 변수가 1부터 10까지 30간대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 먼저 나오고요. 스텝 3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가는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 스텝이라고 하는 게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얘의 변수의 값은 첫 번째는 1, 4, 7, 10 이렇게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SU 변수에 input 입력 값을 입력하시오. 값 입력하고 초기 값이 10인 거예요. 합에다가는요. 우리가 합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변수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벨이라고 하는 이 벨이라고 하는 건 함수고요. SU 주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입력한 거예요. 여기서 값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만약에 뭐 10을 입력하거나 5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벨이라고 하는 거는 몰라도 돼. 나중에 이제 실기 가면 배워요. 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입력한 문자를 숫자형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다 땡 치고 내가 여기에다가 2를 넣었다. 그러면 이 합에다가 합하고 이렇게 지금 식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합은 합 더하기 1. 그래서 합은 맨 처음에 0이었고 플러스 1 해서 결과가 1이죠? 얘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 돌 때는 결국은 이 합에 있는 얘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1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랑 1, 여기 기존에 있던 1하고 2를 더한 3을 다시 또 갱신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3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3이 된다 그러면 3 더하기 3에서 6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는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얘를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라. 반복하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 누적 합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도 돼. 이 문제 몰라도 돼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자,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1, 4, 7, 10. 얘네가 각각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은 몇 번 도는 거예요? 총. 얘가 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총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다가 이거 모르셔도 되겠다. 4번을 돈다는 것만 알고 그냥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값 입력 대화 상자는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왜? 얘가 4번 돈다 그랬어요. 왜? 첫 번째 1, 4, 7, 10 이렇게요. 모듈을 실행시킨 현재 쉘 위치에 합값이 표시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쉘이 보면은 1,1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A1을 의미해요. 일행 일렬. 거기에 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아니라 A1. 1부터 10까지 합계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값들의 합계가 계산이 돼요. 총 4번을 넣고요. 첫 번째 1을 넣고 두 번째 1 넣고 세 번째 1 넣고 네 번째 1 넣으면 총 결과는 4가 나오는 거죠. 1부터 10까지 합이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건 다 몰라도 되는 거네. 이 답을 찾으려면 입력 대화 상자의 기본값은 뭐라고요? 10이라고요. 네, 괜히 어렵게 설명했어. 지금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인풋 박스에 대한 것만. 자, 다음에 이번에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에 걔네를 분기할 때 써요. 우리 함수에서 if 함수와 똑같아요.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걔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요. 조건을 2개로 분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조건이 이거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됐어요? 이번에는 다중 if를 보는 거죠. 자, 조건 1이 이게 맞으면 얘, 그 다음에 else if라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else를 쓰고 마지막에 얘를 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select case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조건을 줘요. 그리고 그 조건의 값이 케이스 값이 1일 때는 뭐, 2일 때는 뭐, 이 조건 값이 각각 뭐일 때는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만 정리하시고 사실 나중에 얘네는 실기에 나와요. 실기에 꼭 출제되는 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네를 보게 되면 너무 늦어져요. 얘네를 다 살펴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세요. 왜? 필기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한참 옛날 문제 한번 보면서 간단히만 정리할게요. 자,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했고요. 여기에서 포 이거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 넥스트 반복하는 거예요. i는 1부터 20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자, select cas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mod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i가 처음에는 1이었겠죠. 그러면 1이야. mod 나누기 4 하면 나머지가 뭐 나와요? 나머지 1 나오겠죠. 얘가 만약에 이 케이스가 지금 1이라는 거예요? 0이니? 아니죠. 그렇지 않고 케이스 1, 2, 3 나머지들은 그냥 끝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0일 때만, 즉 나머지가 0일 때만 얘네를 합계를 내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거를 뭐 다 해볼 필요도 없어? 뭐야? 4의 배수인 경우에만, 왜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에만 합계를 내라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i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케이스가 0일 때만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돌아서 2가 되잖아요. 그지? 2를 4로 나눠요. 근데 이거 해볼 필요 없이 우리 4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4, 8,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6, 그리고 20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오나요? 20. 요거 두 개 더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20. 그래서 총 60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됐죠? 어려우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다 빼야 되는데 이거를 또 빼기가 그렇잖아요. 다 빼버리면은 여러분들 뭐 이게 구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반복문이에요. 자, do while loop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검사한다야, 얘는. 자, do 문장, loop while 조건. 조건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while을 하는 거예요. 자, do until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먼저 검사해서 조건이 거짓인 동안이에요, 얘는. 됐어요? 이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참인 동안, until은요 거짓인 동안이에요. 됐어요? which는 얘는 먼저 검색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먼저 검사하는 거죠. 나중에 검사하는 거죠. while 조건 문장 이렇게 하면 조건을 먼저 검색하고 참이면 거시기 한다. 간단히 구성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예제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해설을 좀 잡아놨어요. 약간 축소를 좀 해야 되는가? 약간 이렇게 내리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데, 네. 자, 우선은 서브 루프 테스트. 얘는 루프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말이고, 여기 k라고 하는 변수를 인티저로 초기화한 거예요. 별도로 변수 초기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k는 0입니다. 됐죠? 자, do while k 3 미만, k가 3 미만일 때까지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첫 방에는 지금 k가 0이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0이니까요. 내려갔어. 그래서 내려갔더니 첫 방에 보니까 A1의 오프셋에 k가 지금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1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을 넣으래요. 자, A1 셀에서 영행 일렬을 이동을 하면, 즉 행은 이동이 없고 열만 하나 증가되면 B1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을 넣어라 이게요. 입력이니까.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k가 플러스 2래요. 그럼 k가 어떻게 돼요? 0에서 2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요. 2가 가게 됩니다. 아직 만족하죠?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쪽에 가니까 A1에서 2행 1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A1에서 2행 1렬을 이동을 하면 2행이니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3 위치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또 열이 하나 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B3가 되는 겁니다.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니까. 그래서 B3에다가 또 10을 넣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2에다가 또 2를 더하니까 뭐가 돼요? 4가 되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4야. 야, 너 나보다 크잖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1과 B3에다가 우리가 10을 넣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얘는 문제답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다음 중 VBA 주요 명령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펑션. 얘는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기. 서브는 서브 프로시저 만들기. do while 루프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 do until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동안이었죠. do while은 만족하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간단히만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다음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에 루프의 값은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한번 참 보죠. 우선은 루프에는 0이고요. 넘버는 10이고요. 먼저 실행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변수 루프 n 얘는 0 다음에 넘버 이렇게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기는 10이에요. 자, 우선은 넘버에서 2를 빼래요. 2 빼니까 뭐 나와요? 8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루프에다가 플러스 1을 하나 하래요. 자, 다음에 루프 while은 넘버가 5일 때까지래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돌겠죠. 자, 넘버가 다음에 또 2 빠지니까 6. 얘는 하나 더 증가해서 이렇게. 또 한 번 돌죠. 다음에 여기에서 넘버가 2 빠지니까 4. 그리고 루프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얘가 지금 4가 되니까 얘가 크냐? 아니죠. 만족하는 데까지 하는 거니까 끝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루프 n번 반복했습니다. 했어요. 몇 번 됐어요? 3이요. 우리 좀 전에 이게 do while이 여기에 while이 있으면은 먼저 검사를 하고 실행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먼저 do 하고 나중에 while을 쳤기 때문에 3까지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간단히만 정리하세요. 자,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에 대한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그죠? B1과 B3에 10이 들어간다. 예제로 봤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VBA 모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넘버는 여기 하나씩 볼게요. 시간 많다, 그죠? 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do while 이번에는 검사를 먼저 하네요. 10 미만일 때까지, 10 이하일 때까지군요. 10 이하일 때까지 가는 거고 sum은 여기에 있는 넘버를 계속 합한대요. 자, 첫 방에는 0 더하기 0이니까 sum은 0이고요. 다음에 얘가 1이 돼요. 올라갑니다. 자, 넘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0 이렇게 보통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 이렇게 되겠죠. 다음번에 얘가 2가 돼요. 또 올라가서 얘는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왜?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요. 얘는 3. 됐죠? 쭉 올라가요. 3 더하기 3은 6. 다음에 4 더하기 6은 10. 다음에 5, 6, 11. 그 다음에 6 하면 6, 11에서 17. 그 다음에 7 가면 쭉 가겠죠. 이걸 언제 다 해보니. 그냥 끝나는 부분만 보자. 에? 그래서 이 넘버가 여기까지 10이 왔어요. 쭉 해가지고 10이 왔어요. 10까지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왜? 10 이하니까 얘는 만족해요, 지금. 아, 얘 되는구나. 맞습니다, 얘는. 다 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답 찾는 방법으로 봅시다. 자, do 했어요. 쭉 가고요. 여기에서는 넘버에서 10 이하일 때까지. 즉, 얘가 10 이하이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아셨죠? 10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버가 9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9가 왔어요. 9가 와서 9의 합계를 계산하고 넘버가 10이 됐습니다. 자, 10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부등호가 그냥 미만이라면 여기에서 9까지만 합하고 10이 되고 합계는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데 이하로 하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가 돼요? 이것도 같이 합계 내고 넘버는 11에서 끝나게 됩니다. 아셨죠? 합계는 10까지 되지만 넘버는 11까지 돼요. 이거 시간 많으면 이게 정보 처리에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에 나오는데 뭐 한 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얘를 몰라도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보는 거죠. 자, 넘버가 10 미만일 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8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8이에요. 밑으로 들어가서 얘 합계돼요. 그러면서 얘가 넘버가 하나 증가해서 9가 됩니다. 자, 9 와요. 여기까지도 만족해서 9의 합계를 계산해요. 그래서 얘가 10이 됐어요. 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10 미만 10이죠.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얘는 같거든. 미만이 아니거든. 얘는 틀렸네요. 왜?
9까지밖에 합하지 못해요. 자, 얘 한번 볼게요. 포는 1부터 10까지 합계를 낸대요. 끝났네 이걸로 그냥. 야,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 많은데 그냥 간단히 보세요. 자, 두 루프문을 이용을 해서 1부터 100까지의 홀수의 합을 메시지 상자에 표시한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그랬어요. 자, 오드라고 하는 서브 프로시저가 실행이 됐고 카운트는 1부터 시작하고 토탈은 이렇게 된대요. 자, 두 while 뭐야? 100까지였죠? 100까지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 이거는 100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니까 우선은 until은 out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부등호가 잘못해. 아, 이거 답이 그냥 나왔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게 지금 값이 지금 뭐였어요? 카운트가 1부터 100까지잖아요. 그러면 1 미만일 때까지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지금 두 while 해가지고 여기서 반복을 하는데, 토탈 하는데, 여기서 또 얘네 두 개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짝수라고 했잖아. 0, 2, 4, 6 카운트를 2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for next는요, 얘는 반복문이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변수, 시작값, 최종, 그 다음에 스텝 증가값. 우리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1에서 100까지의 값을 구해산할 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for index는 1부터 100까지 스텝 1이에요. 만약에 스텝이 1일 때는 생략 가능. 기본이 스텝 1이거든요. 그래서 생략 가능한데 만약에 스텝을 2로 준다 그러면 꼭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근의 문제네요. 자, 메시지 박스에 표시되는 것.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우선은 i라고 하는 변수와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항상 선언이 되고 별도의 초기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얘는 항상 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for i는요. 0부터 7까지 2씩 증가한대요.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0 다음에 뭐야? 2, 4, 6, 8인데 8은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 7이니까. 그지? 2씩 증가한 거고요. 자, 얘네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넘하고 i를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0이죠? 얘는 뭐가 돼요? 2요. 6이요. 12요. 끝. 얘가 답이 되겠네요. 12가. 됐죠? 뭐 볼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코드 보지 않아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이거든요.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프로시저는 C1, C20 영역에 있는 절대값이 0.5보다 작은 숫자를 모두 0으로 설정한대요. 여기에 C1에서 C20까지의 절대값이 0.5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리셋하겠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1부터 20까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워크시트에 쉘이라고 하는 우리가 쉘즈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쉘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해당하는 행렬의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범위가 뭐라 그랬냐? 여기다 적어놓고 가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C1에서 C20까지네요. 자, 기억합니다. 저는 까먹을 수도 있어서. 자, C1에서 C20까지래요. 자, 뭐라고요? C1에서 C20까지의 영역이다. 이 값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카운트 해서 1부터 20까지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포문이겠죠. 그럼 우선은 얘는 아웃. 1부터 20까지. 자, 세트 커서 셀 해당하는 쉘의 값을 여기에 뭐예요? 워크시트 시트 1. 이거는 이제 워크시트 시트 1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쉘즈라고 하는 애 얘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카운터니까 첫 번째는 1, 콤마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잖아요. 뭐가 들어갈까? 3이 들어가죠. 왜냐? A가 1, B가 2, C가 3열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3. 아, 답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절대치 값으로 비교한다 했죠? 거기에 있는 커런트 쉘, 현재 커런트 쉘의 값이 0.5 미만이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값을 AB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고 만약에 그것이 맞으면 얘를 0으로 리셋한다. 넥스트 카운터 끝 20번 빙빙빙 됐죠?
자, 아래로 가서 얘는 뭐죠?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뭔가 예전에 있던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출제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웠는데 안에 내용이 남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with and with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요. 반복되는 명령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 개체의 이름을 다시 참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다. 같은 컨트롤이 연속으로 사용될 때 유용한 반복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with selection font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반복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빠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매번 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번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with를 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는 name이라고 하는 건 글꼴이에요. 바탕체로 바꿔라. 다음에 얘는 사이즈는 15다. 볼드는 빠지고요. 이탈릭은 true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밑에 맨 마지막에 끝났네요. 이게 and with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여기다 with를 넣어주면 됩니다. with란다 with지. 여기에다가 with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with가 들어가야 된다. 왜? with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and with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본 수열 반복하는 내용들 우리 포문이나 do while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얘네가 뭐 한번 시험 보면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굳이 얘네를 시간 들여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좀 한번 해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얘네가 또 반복돼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